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에 위치한 주유소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싼 주유소가 아닙니다. 입지, 권리, 수익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물건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물건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저희는 그냥 이거 싸다 하고 대충 던져드리고 끝내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에서 보시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전화로 물어보실 수 있고요. 또 남들보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먼저 저희가 직접 발품 팔아서 조사한 진짜 돈 되는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동산 사이트 뒤지다 보면 좋아 보이길래 가봤더니 이미 계약이 끝나 있던 경우, 또는 법원 경매 물건 분석도 안 하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낙찰가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버린 경우, 저희는 그런 허탕치는 물건 말고요. 바로 투자에 쓸 수 있는 실전 자료만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세부 권리 분석. 이건 영상으로는 공개하기 힘든 자료인데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전화 10일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건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이런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혹은 이건 권리상 문제 없으니 바로 입찰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투자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초보라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기 어렵다. 낙찰은 받고 싶은데 입찰과 산정이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그냥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건에 맞는 물건을 직접 찾아드리고 입찰부터 명도, 매각까지 전 과정을 동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낙찰은 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분들도 꼭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즉 물건 분석부터 입찰 전략, 자금 조달 명도, 매각 전략까지 어부터 지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 주촌면 골든루트 산업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주유소,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만 2045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20억 3천만 원이지만 현재 최저 입찰가는 10억 4천만 원. 무려 감정가 대비 51%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입찰 일정은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요. 입찰 보증금은 약 1억 419만 원만 준비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주유소를 단돈 10억 원대에 잡을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해 주촌면 주유소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유소의 위치와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유소 같은 시설은 어디에 있느냐가 곧 매출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최신식이라도 외딴 시골길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차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깡통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주유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골든루트 일반 산업단지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단지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백 대, 수천 대의 차량들이 오가고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만 해도 몇만 명이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기름 넣을 손님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리라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도로 여건입니다. 이 주유소는 왕복 4차선 대로변 코너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운전하다 보면 주유소 있네? 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자리. 특히 코너 건물은 간판 노출 효과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차량 운전자 눈에도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광고비 안 들이고도 광고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세 번째, 차량 진입 동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유소는 보이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들어가기 불편한 경우, 그런 곳은 손님들이 2번 다시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는 대형 트럭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진입로가 넓습니다. 즉 일반 승용차 고객뿐만 아니라 화물차, 물류 차량까지 전부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변 상권을 보겠습니다. 이 주유소 근처에는 편의점, 식당, 카페, 소규모 상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주유하러 왔다가 기름 넣고 바로 밥 먹고 담배 사고 커피까지 한 잔, 이렇게 원스톱으로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예요.
즉, 단순히 주유소 하나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주변 상권과 시너지가 나는 위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입지의 주유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기름 넣으려고 굳이 다른 길로 안 갑니다. 무조건 이런 자리 주유소로 들어가죠. 왜냐? 편하고 눈에 잘 띄고 주변에 같이 이용할 게 많으니까요. 정리해드리면 산업단지 한가운데 위치 고정 수요 확보 4차선 대로변 코너 간판 노출 극대화 대형 트럭도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도로 고객층 확대 주변 편의시설까지 완비부가 소비 효과. 이 정도 입지면 사실상 매출 기반은 이미 깔려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즉 건물 상태가 어떠냐, 임차인이 누구냐 이런 걸 따지기도 전에 입지 하나만으로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물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입지를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이 건물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유소라면 그냥 기름 넣는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시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먼저 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이 무려 852제곱미터, 우리식으로 약 260평입니다. 여러분, 260평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편의점 하나가 대략 25평에서 30평 정도라고 보면 이 자리에 편의점이 10개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넓은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은 연면적 93평 규모.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주유소 같아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꽤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본 건물 52, 소매점 218이, 사무실 27이, 그리고 화장실 12. 즉 기름만 넣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편의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직원 휴게 공간까지 갖춰진 복합 상업시설 형태라는 거죠. 준공연도는 2015년. 아직 10년도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급에 가깝습니다. 벽체도 깔끔하고 철골 구조라 내구성도 좋습니다. 즉 당장 들어가서 큰 돈 들여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주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차량 진입 동선과 주차 공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주유소가 있길래 들어가려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억지로 꺾어 들어가야 하는 경우, 또는 차가 몰리면 금방 막혀서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경우, 그런 주유소는 단골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는 토지 자체가 넓어서 대형 트럭도 부담 없이 쑥 들어옵니다. 승용차 56대가 동시에 들어와도 여유 있고 트럭 몇 대가 동시에 주유해도 동선이 꼬이지 않습니다. 즉 회전율이 높다는 거예요. 차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기름 넣고 나갈 수 있는 구조. 이게 곧 매출로 직결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소매점 면적이 무려 200이, 약 60평이 넘습니다. 보통 주유소 편의점이 15평, 20평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웬만한 편의점 2개를 붙여놓은 크기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편의점만 넣는 게 아니라 작은 카페, 푸드코트 아니면 배달 전문 주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주유 매출 외에 부가적인 임대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도 오, 건물 구조 꽤 괜찮네 싶으실 텐데 사실 이 물건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속한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주유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장, 근린생활시설, 상가, 빌딩까지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주유소지만 앞으로는 카페 건물, 오피스 빌딩, 임대형 상가로 변신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오늘은 기름 넣는 주유소로 월세처럼 현금 흐름을 가져가다가 5년, 10년 뒤에 이 자리에 빌딩 하나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가치는 단순히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핵심 카드로 바뀌게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주유소로 운영 안정적인 현금 흐름 부속 소매점 임대 수익 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반 상업지역 공장 빌딩 상가 개발 가능. 즉, 이 물건은 현재 수익 미래 개발 잠재력을 동시에 품고 있는 매물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진짜 핵심, 바로 임차인 권리 분석입니다. 여러분, 경매에서 임차인 분석이 왜 중요하냐?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 때문에 낙찰자가 수천, 수억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임차인 2022년 입주. 첫 번째 임차인 2022년 8월에 들어온 분입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에 월세가 175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즉, 이분은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매가 끝나면 그냥 짐 싸서 나가셔야 하는 분이에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 단 1원도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 2019년 입주. 두 번째 임차인 2019년 8월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보증금은 없고 그냥 월세 140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전입신고도 되어 있고 점유도 했기 때문에 대항력 자체는 인정됩니다. 근데 보증금이 없죠. 즉, 법적으로 나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돈을 청구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돈을 물어줄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명도 과정에서 나도 세입자다라고 버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협상 여지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금전 부담은 제로예요. 세 번째 임차인 2016년 입주. 자, 마지막 세 번째 임차인. 이분이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2016년에 전입해서 오랫동안 이 건물에 있었던 분이고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세는 190만 원이에요. 전입일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라면 낙찰자가 이 보증금 2천만 원을 떠안을 수도 있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 이분이 최근에 확정일자를 받긴 했는데 2024년 11월로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확정일자가 늦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없고 단순히 대항력만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이분이 법원에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즉, 낙찰자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없고 법원 배당 절차에서 자기 보증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결론, 배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갈라집니다. 1. 만약 배당 절차에서 2천만 원을 전부 돌려받았다면 낙찰자는 단 1원도 인수할 게 없습니다. 깔끔해집니다. 2. 그런데 만약 배당에서 2천만 원을 전부 못 받았다면 이때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못 받은 금액만큼은 낙찰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즉, 최악의 경우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냥 2천만 원 인수구나 하고 단정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배당 절차에서 얼마를 돌려받느냐에 따라 낙찰자의 부담이 0원이 될 수도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경매 권리 분석의 무서움이에요. 겉으로만 보고 깔끔하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돈이 걸려있는 지뢰가 딱딱 숨어 있거든요. 오늘 물건, 주유소 자체도 알짜 입지지만 권리 분석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진짜 투자자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게 복잡하다, 혼자 하면 헷갈린다 싶으신 분들?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바로 이런 디테일까지 전부 풀어서 10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짜 돈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는 싸게만 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받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낙찰가만 계산하고 준비했다가 취득세랑 부대비용 때문에요? 돈이 모자라네? 하고 결국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말이죠. 이거 한번 포기하면 보증금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확실히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취득세 이야기. 자, 그럼 지금 물건으로 계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주유소예요. 이 건물은 아파트 같은 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율이 무려 4.6%나 됩니다. 낙찰가가 10억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취득세만 무려 4,7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취득세를 내면 또 자동으로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방교육세입니다. 취득세의 10%니까 대략 47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20%예요. 따져보면 약 940만 원이 또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나 말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무사 비용도 필요합니다. 이건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는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법무사 비용까지 싹 다 더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6,100만 원입니다. 즉, 여러분이 경매장에서 10억 4천만 원 낙찰, 이렇게 외쳐도 실제로는 거의 11억 원 가까운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면 잔금 치르지 못해서 낙찰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낙찰가만 보지 말고 세금까지 포함한 취득원가를 반드시 계산해라. 대출 구조와 자기자본. 자, 이제 세금까지 붙여서 총 취득원가가 나왔으니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 이 부분 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은행에서 70% 대출, 나머지 30%는 내 돈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대출금은 약 7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돈은 약 3억 1천만 원이죠. 여기에 아까 세금 6,100만 원까지 붙이면 실제로 내가 준비해야 하는 현금은 약 3억 7천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셨죠? 이렇게 계산하면 현금 3억 후반 되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매의 매력이죠. 5월 이자 이야기 금리 4%.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자 계산 들어갑니다. 대출금 약 7억 3천만 원, 금리를 연 4%로 찾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면 한 달 이자가 딱 243만 원이에요. 즉, 여러분이 이 주유소를 낙찰받는 순간부터 은행에 매달 243만 원을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비가 오든 장사가 좀 덜 되든 은행은 절대 봐주지 않죠. 이 돈은 무조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이 주유소에서 최소한 이 243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입니다. 이걸 못 벌어내면 투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훨씬 초과하는 수익을 낸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돈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낙찰가 10억 4천만 원. 세금까지 합치면 실제 취득원가 약 11억 원. 준비해야 할 현금은 약 3억 7천만 원. 그리고 매달 나가는 이자는 243만 원.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 돈 3억 7천만 원 넣고 매달 243만 원 이자 내는 구조라면 과연 이 주유소는 나에게 돈을 벌어줄까요? 아니면 매달 적자에 허덕일까요? 그 답이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 단계에서 직영 운영과 임대 전략으로 나눠서 실제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현금 흐름 얘기 들어갑니다. 앞에서 낙찰가, 세금, 대출, 이자까지 싹 정리했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주유소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안정적인 월세를 안겨줄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차인 A 중간 점포, 대항력 없음. 먼저 어시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낙찰로 소유자가 바뀌면 그냥 끝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수도 없고 월세 수익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대상. 임차인 B 김 대항력 5 보증금 없음. 두 번째는 김 씨입니다. 보증금은 아예 없고 월세 40만 원만 내는 세입자예요. 전입과 점유로 대항력은 있지만 보증금이 없으니 낙찰자가 떠안을 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낙찰자가 그대로 이어받는 월세 40만 원 수익이 되는 거죠. 임차인 C 류 대항력 5 배당 신청 완료. 세 번째는 유 씨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계약돼 있고 전입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배당 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배당 신청을 했다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받아가고 낙찰자는 보증금 인수 없이 그냥 월세 90만 원 수익만 가져가면 됩니다. 깔끔하죠? 주유소 본체 임대.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유소 본체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건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대로 돌립니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약 2억 원에 월세 700만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낙찰자가 이 주유소를 통으로 임대 준다고 가정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700만 원이 꽂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총 임대 수익 구조. 그럼 이제 전체 그림을 합쳐볼까요? 임차인 A 제외 대항력 없음, 계약 종료. 임차인 B 월세 40만 원. 임차인 C 월세 90만 원. 주유소 본체 월세 700만 원. 합계 월 83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여기에 보증금도 있습니다. 임차인 C 2천만 원. 주유소 본체 2억 원. 총 보증금 2억 2천만 원 확보. 이건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만큼 이자 부담을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출 이자 vs 임대 수익. 이제 중요한 비교 들어갑니다.
앞에서 대출금 7억 3천만 원, 금리 4%라고 했죠? 그럼 매달 나가는 이자가 약 243만 원입니다. 자, 임대 수익이 830만 원이에요. 이자 243만 원 빼면 순수익이 월 587만 원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돈 3억 7천만 원 투자해서 매달 5,6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연으로 따지면 거의 7천만 원 수준이죠. 은행 이자? 절대 이 수익 못 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돈 3억 7천만 원. 매달 순수익 약 587만 원. 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20%에 가까운 안정적인 구조. 어떠세요? 이 정도면 나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 드시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23년 뒤 매각 전략을 고민합니다. 개인 명의로 팔 것이냐, 법인 명의로 팔 것이냐. 세금 차이만 해도 수억 원이 갈립니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제가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낙찰받고 월세 좀 챙기는 게 끝이 아니죠. 진짜 고수들은 23년 뒤 매각 전략까지 계산합니다. 오늘 물건 감정가가 20억 3천만 원이었죠? 만약 우리가 이 주유소를 최저가 10억 4천만 원에 낙찰받고 23년 후에 시장가 그대로 감정가 수준인 20억 3천만 원에 매각한다면 차익이 무려 약 10억 원이 발생합니다. 개인명의 매각. 먼저 개인명의입니다. 차익은 단순하죠. 20억 3천만 원, 10억 4천만 원, 약 9억 9천만 원. 여기에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니까 구간세율이 높습니다. 보통 40% 가까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9억 9천만 원 중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날아가요. 실제 손에 쥐는 건 약 5억 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차익이 거의 반토막 나는 거죠. 법인명의 매각. 이번엔 법인입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가 적용되는데 중소기업 기준 세율이 1020% 구간입니다. 보수적으로 20% 잡아도 9억 9천만 원, 20%약 2억 원 정도만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럼 나머지 7억 9천만 원 이상이 고스란히 법인에 쌓이죠. 개인보다 무려 2억 원 이상 더 남는 겁니다. 결론 개인 vs 법인.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명의 차익 약 9억 9천만 원 중 세금 빼고 5억 원대 확보. 법인명의 세금 약 2억 원 내고도 7억 9천만 원 확보. 차이가 얼마입니까? 무려 2억 3억 원이에요. 똑같은 물건, 똑같은 매각가인데 명의만 달라도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매에서 마지막 한 수입니다. 운영 수익만 볼 게 아니라 매각 시 명의 전략까지 잡아야 진짜 수익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김해주유소 물건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죠? 내 돈 3억 7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매달 5,600만 원씩 안정적인 임대 수익 나오고 23년 뒤 감정가 수준으로 매각한다면 개인 명의냐 법인 명의냐에 따라 수익 차이가 무려 수억 원입니다. 혹시 이런 물건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경매로 돈을 벌고 싶긴 한데 겁이 나서 혼자서는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 조건에 맞는 물건 추천부터 입찰가 산정, 대출 연결 명도, 매각 전략까지 그냥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전 전문가와 함께 어부터 집가 지정 과정을 동행해 드립니다. 또 낙찰은 받았는데 잔금 대출이 막혀서 이제 포기해야 하나 하고 좌절하는 분.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가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돈 되는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신 내용으로 부족하다, 뭔가 더 궁금한 것이 있다 하시는 분을 위해 멤버십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화면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항상 1대1의 전화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이제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바로 그 차이가 돈을 버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런 물건을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분석까지 끝낸 상태로 딱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진짜 돈 되는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